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은 무엇이었을까? 젊은 날엔 성공을 찾았고 중년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질문들의 답을 찾으면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이해였다는 것을. 공이란 무엇인가? 공. 이 한 글자는 불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없음으로 이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허무, 무의미함. 그래서 공의 철학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그럼 뭐하러 살아요? 하지만 공은 없음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 앞에 찻잔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찻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찻잔이 영원히 그 자체로 존재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 찻잔은 흙에서 왔고 누군가의 손으로 빚어졌으며 불에 구워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지거나 부서져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찻잔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흙일 때입니까? 찻잔일 때입니까? 아니면 깨진 조각일 때입니까? 답은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찻잔은 흙이었다가 찻잔이 되었다가 다시 조각이 됩니다. 그것은 계속 변합니다.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에 집착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관계, 확실한 의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관계는 이래야 한다. 인생은 이런 의미여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의에 맞춰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하기 싫어도 했고 쉬고 싶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나는 사실 제가 만든 개념이었다는 것을. 저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실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실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저는 원래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책임을 떠안았을 뿐입니다. 그 나는 환경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진짜 나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나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의 부장이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었다, 아내였다, 부모였다. 하지만 그 역할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인가? 공의 철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정체성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회사원이었을 때 당신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부모였을 때 당신은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 그 역할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공.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하지만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친구 관계도 모두 조건 속에서 존재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가족이고 함께 늙을 것이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당연하게 대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함께 있을 거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해해 주기로 선택하고 제가 아내를 존중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헤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관계의 공입니다. 관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관계는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리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부모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우리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선택이 있으며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건강한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들과 나이 들어서도 계속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멀어지고 어떤 친구는 연락이 끊기고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왜 우리는 예전처럼 가깝지 않을까? 왜 우리는 변했을까? 하지만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각자 다른 환경에 있으며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전과는 다른 관계로 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게. 이것이 공의 관계입니다. 고정되지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것. 의미의 공.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었나?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그리고 만약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하지만 의미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회사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렸다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라며 허무해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일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공의 철학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긴다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부자가 되지도 않았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가족을 돌보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매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은 관계를 배웠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견디는 모습을 보고 자식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저는 가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배웠으며 누군가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당신 삶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은 가치 있었다고 여기면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공의 철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에는 원래 정해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나이 들매 공.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듦을 상실로 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나이 듦은 상실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고요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전화, 손주의 웃음소리, 창밖의 햇살. 이런 작은 것들이 이제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누려도 돼.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해. 하지만 나중이 되어보니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런 작은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큰 성공, 큰 성취, 큰 목표. 그런 것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루는 순간 기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큰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들은 쌓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차, 매일 저녁 바라보는 노을, 매일 밤 듣는 빗소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느낍니다. 공의 철학은 말합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손주를 안아주는 것이 별일 아니다라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든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위대한 일이 됩니다.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소중한 일이 됩니다. 그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지혜입니다. 죽음의 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며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의 철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우리는 원래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나라는 형태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내 몸은 음식에서 왔고 내 생각은 경험에서 왔으며 내 감정은 관계에서 왔습니다. 나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잠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그 조건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은 사라지며 내 감정은 멈춥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불꽃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촛불을 켜면 불꽃이 생깁니다. 그 불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불꽃은 초가 타면서 나오는 빛과 열일 뿐입니다. 초가 없으면 불꽃도 없고 산소가 없으면 불꽃도 없으며 바람이 불면 불꽃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불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불꽃은 원래 없었습니다. 초와 산소와 불씨가 만나서 잠시 불꽃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끄면 불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불꽃이었던 에너지는 열로 바뀌고 빛으로 퍼져나가며 연기로 흩어집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 조건이 모여서 잠시 나라는 형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면 그 조건들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바뀔 뿐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공의 철학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줍니다. 죽음은 나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형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내 몸이 되었고 내 몸은 언젠가 흙이 될 것이며 그 흙은 다시 식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눈 대화는 누군가의 기억이 되었고 그 기억은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 행동은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죽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가 세상을 떠나며 이제는 나 자신의 죽음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지만 공의 철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남겼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매 순간이 이 세상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말, 누군가에게 보여준 모습,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 그것들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알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저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답이 아닌 이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우리는 평생 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지만 그 질문들에는 정해진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문제가 아니 계속 오전 400일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으며 각자의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공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공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해를 줍니다. 세상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해.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이해. 관계는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이해.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라는 이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이해. 이런 이해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래야 한다는 틀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정답이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느 선사가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것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관계는 영원할 거야.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사람도 잃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잃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젊음은 잠시 내게 있었고 건강은 잠시 내게 있었으며 사람들은 잠시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모든 것은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의 철학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의 철학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이 사람을 존중할 것인가, 당연하게 여길 것인가.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삶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저와 비슷한 나이일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것뿐이었나? 나는 무엇을 남겼나? 나는 제대로 살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주 합니다. 하지만 공의 철학을 배우면서 저는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삶을 살았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에는 원래 정해진 답이 없고 나는 내 방식대로 이해하며 살아왔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의 철학은 우리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변하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도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는 당신에게 이것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고 많은 순간의 의미를 만들었으며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그저 편안히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말고 더 이상 이루려 하지 말며 더 이상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감사합니다.